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산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충남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남이 환항해권 경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서산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산단 복합 클러스터를 비롯해 아산경찰병원과 충남대 내포 캠퍼스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대전을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민간공항 설치가 추진 중인 서산 비행장을 찾아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서산 비행장 주변 141제곱킬로미터와 세종 14제곱킬로미터 등 전국 339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내 보호구역의 40%를 차지하는 서산 비행장 주변을 모두 해제해 충남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천안과 홍성을 국가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해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지난달 국방산업 특화산업단지로 지정된 논산은 올해 안에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지는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기업혁신파크로 지정하고 태안은 이를 실현하는 스마트시티로 만드는 한편 지난 2014년 해제됐던 충남 경제자유구역을 복원해 외국인 투자 유치도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지역민들이 건의한 경찰병원 건립 사업은 아산의 경찰대와 경찰인재개발원 등 관련 기관이 있어 병원만 들어서면 경찰타운이 된다며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종합병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하여 충남의 지역 의료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충남대 내포 캠퍼스 건립도 조속하게 추진해 지역인재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내 고속도로와 철도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충남에 대한 우선 선택권 부여를 요청했습니다. 충남을 찾은 윤 대통령이 지역 발전과 이처럼 각종 현안 해결 약속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주요 사업이 대부분 도내 서북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원 중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단합과 더 큰 승리를 위해 재선 도전을 멈추기로 했다며 자신의 희생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하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에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의 불출마로 대전 중구가 민주당의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가운데 후보 추가 모집에 나선 국민의힘은 전략 공천설에 대해 기존 예비 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중구의 총선 구도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진료 공백으로 위급한 응급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등 응급 의료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여성 암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23일 정오쯤. 20분 만에 환자를 태운 구급대가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봤지만 의료진이 부족하고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30여 분 뒤 여성은 심정지가 왔고 8번째로 연락한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한 뒤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이송을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저희도 있습니다. 전공의 병원 이탈 사태로 구급대 지연 이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 일주일 사이 대전 지역에서만 23건의 이송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이 가운데 18건이 지난 주말 사이 발생해 향후 이송 지연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같은 응급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광역응급상황실을 대전과 서울 등 전국 4곳에 문을 열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사무실 내부 공사가 끝나지 않아 당분간 서울에서 지역 환자들의 이송병원 지정 등 업무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긴급대응 응급의료 상황실을 임시로 개소하여 환자의 전원 조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임상전담 간호사, 즉 PA 간호사를 양성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충남대병원 등이 PA 간호사에 대한 수요 조사에 나서는 등 도입을 검토하면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형 화재로 생업 터전을 잃은 서천 특화시장 상인들을 위한 임시 상설시장 공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서천구는 광어 도미축제 전인 오는 4월까지 40억 원을 투입해 농수산물 식당동과 일반동 2개 층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상설시장에는 233개 점포가 입주해 임대료 없이 새 특화시장이 들어설 때까지 생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수산물동에 대한 해체가 이번 주 시작되는 가운데 서천구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조만간 특화시장 재건축 기본계획 등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TJB가 단독 보도한 세종초등학교의 학생 개인정보 노출 사건과 관련해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사과했습니다. 최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건에 교육감으로서 깊이 사과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정보 관리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습 부진과 분리불안, 희귀 질환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반배정 안내문이 학부모들에게 배포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12년 만에 한화로 돌아온 류현진이 실전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한 두 번째 불펜 피칭에 나섰습니다. 총 60개의 공을 던졌는데 칼날 같은 제구력에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달 LG와의 개막전 선발 출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지에서 조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신을 상징하는 등번호 99번이 새겨진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지난 23일 오키나와 캠프에 합류하자마자 불펜 피칭에 나선 뒤 사흘 만에 두 번째 불펜 투구에 나선 겁니다. 류현진은 직구와 커브, 체인지업 등 모든 구종을 섞어 사흘 전 45개보다 많은 60개의 공을 힘차게 뿌렸습니다. 불펜 포수를 맡은 2006년 드래프트 동기인 이재원 포수는 19년 만에 공을 받으며 연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단 받아봤을 때는 충분히 개막전에 던질 수 있는 몸 상태인 것 같고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현진의 피칭을 바로 옆에서 유심히 지켜본 투수 코치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때는 조금 더 스스로 좀 자제하면서 던지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모습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류현진이 계획대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다음 달 23일 잠실에서 열리는 지난해 우승팀 LG와의 개막전 선발 등판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해 홈런왕 등 타격 2관왕에 오르며 중심 타자로 자리 잡은 노시환도 류현진 도우미를 자처하며 맹활약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3루로 타구 다 보내달라고 제가 다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타자들의 입장도 너무 든든하고 일단 선발진이 그래도 안전하게 구축이 됐으니까 저희 타자들의 역할이 올해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화가 삼성 라이온즈와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가운데 류현진은 오는 9일 개막하는 시범 경기에 2경기 정도 등판할 전망입니다. 이곳 오키나와 캠프의 분위기는 연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즌 개막이 점차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TJB 조형준입니다. e스포츠 대표 종목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이터널 리턴 2024 정규 시즌을 대전시가 단독 개최해 대전 e스포츠 경기장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총 19개 경기가 열립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지난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정식 종목으로 선정된 바 있고 이터널 리턴은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던 게임입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LCK 서머 결승전 개최에 이어 올해 배틀로얄 장르의 정규 프로 시즌을 유치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회 유치로 e스포츠 선도 도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일 K리그 개막을 앞두고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이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개막전에서 맞붙게 된 전북현대도 대전을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킬 팀으로 뽑으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김승대와 수비수 홍정훈, 현역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순민까지 대전 하나시티즌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폭풍 영입 행보를 거듭하며 전력을 끌어올렸습니다. K리그 개막을 앞두고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대전과 맞붙는 전북현대 페트레스쿠 감독이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킬 팀으로 하나시티즌을 뽑은 이유입니다. The reason is Daejeon also have very good coach. They bring new good players, and I'm sure they want to perform better this year. 지난해 K리그 1에 승격해 돌풍을 일으킨 하나시티즌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민성 감독은 후방 빌드업으로 볼 점유율을 높이는 공격 축구를 통해 전북현대와 개막전부터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이 워낙 피지컬적으로 뛰어나고 개인 기술이 뛰어난 팀이었는데 저희가 ACL을 통해서 두 경기를 봤을 때 충분히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나가면 이길 수 있는. 현역 국가대표로 올 시즌 주장을 맡은 이순민은 선수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꼭 따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잘 돼야만 하는 팀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이 팀의 방향성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팀과 함께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K리그 개막을 기다려온 팬들도 한껏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개막 전부터 좀 설렘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상위 스플릿이랑 아챔 나가신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경기를 어떤 식으로 하실지가. 대전은 외국인 공격수와 국내 수비수 1명을 추가로 영입해 팀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 현대와의 개막전을 앞둔 대전 하나시티즌이 ACL 티켓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지역 대학들이 개설한 군사학과 경쟁률이 3년 사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대 군사학과들은 수시에서 신입생 대부분을 충원하고 있는데 건양대 군사학과의 수시 경쟁률은 지난 2021년 5.24대 1에서 올해 2.74대 1로 낮아졌고 대전대는 6.73대 1에서 2.8대 1, 단국대 해병군사학과는 3.64대 1에서 1.83대 1로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군사학과는 4년간 등록금 무료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학령 인구 감소와 장기 복무 불확실성,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험생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